선생님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날 진짜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전혀 예를 들면 외향형 배우자랑 내향형 배우자가 같이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 우천 샤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완전 어서 오세요. 와, 자, 내가 오늘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누구냐, 제 이제 대학교 굉장히 친한 동창이자 또 MBTI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MBTI 고수 김주연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연아 와줘서 고마워. 원래는 친구라서 사석에서 말 편하게 하는데 그냥 어쨌든 방송이니까 오케이. 존댓말로 할게. 오. 그래요. 어색하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연 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과 저랑 동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잘해서 실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또 주특기가 완전 고수 필드로 또 접어든 게 그 MBTI. 그래서 뭐 일본 같은데 일본까지 가서 강연하고 국내에서도 뭐 워크숍, 세미나 MBTI 관련된 거를 많이 여는데, 자, 내가가 아니라 제가요. 왜 우리 고수님을 모셨냐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채널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근데 그 질문에 사실 꽤나 많은 것들이 아니 우리 구독자님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질문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에, 그래서 그 성향을 알아서 뭐 예를 들어 그거에 맞는 잡도 연결되고 이러는 건데 본인이 누구인지 성향조차 모르니까 그 줄줄이 사탕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나는 고수가 아니니까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고수를 모셔야 되겠다 해서 바쁘지만 제가 모셨습니다. 일단 밥 맛있는 거 사줄게요. 고맙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그럼 우리 주연쌤. 오케이. 일단은 구독자분들이 MBTI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세요. 그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MBTI는 그 마이어스랑 브릭스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융이라고 들어봤죠.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정신분석학자 융의 심리 분석, 그죠?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 성격 유형 검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 검사의 일종인데 이게 왜 많이들 쓰이고 유명하냐면 뭐랄까요? 인간의 어떤 타고난 성격 유형, 심리 선호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런 지표라서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 탐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예요. 자기 탐색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검사.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고 이 MBTI 공부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요.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친구로서 예전부터 얘기했으니까 우리 주연쌤이 이런 뭐랄까 당신의 성격은 이거고 유형은 이거에 해서 그걸 알려줘서 뭐 예를 들어 남친 여친 관계가 좋아졌다거나 가족끼리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케이스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특히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은 사람은 다 누구나 다르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그치? 어떠냐면 실제로는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거를 상대방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랬고 당연히. 맞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는 달라를 그렇지. 알면서도 그렇지. 어떤 상황이 막상 딱 닥치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래야지 이러는 게 맞지 이러면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의 간극을 좁혀준달까요? 그래서 오해를 좀 줄여주고 갈등을 좀 미연에 방지해준달까? 아무튼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많이 알게 됐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내가 누군지. 그렇지. 나랑 친해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본인이랑도 안 친해. 본인이 너 누구니? 약간 이러거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도 힘들고 어떤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MBTI 저도 예전에 사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MBTI를 좀 신분까지
까진 아니지만 믿냐면 내가 예전에 한 얘기 한 적이 있나 주연아? 아, 미안. 나 옛날에 회사 다니다가 말았잖아. 압류. 그쵸. 기억나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회사 관두고서 여행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MBTI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약점과 나의 강점을 파악해서 내가 여기 이 책에서 이제 나의 스타일은 뭐 이거라서 이걸 뭐 조심하래.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그걸 조심하고 실제 강점에만 집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나는 그 책이 너무너무 도움이 됐거든. 재영이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너가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또는 뭘 싫어하는지 이제 호불호에 대한 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이거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이쪽은 내가 안 맞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 MBTI가 알파벳이 4개라고 해야 되나? 8개라고 해야 되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지표가 4가지 지표가 있다 보시면 돼요. 영역이 4가지라고. 4가지 영역. 오케이? 간단하게 이 시간에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첫 번째로는 그 외향과 내향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외향형, 들었죠. 내향형.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뭘 것 같은지 생각해보세요. 외향과 내향. 뭐 구체적 검사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또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외향, 맞아. 내향.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외향, 내향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향은 말 많은 사람. 그죠? 이렇게 친구 많고 말 많은 사람. 그러면 외향이고 뭐 좀 과묵하고 좀 이렇게 신중하면 내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 설명에 불과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외향과 내향을 가르는 분기점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서 어떻게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서 어떻게 쓰냐. 이걸 일명 에너지 방향이라 그래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봐. 에너지 방향? 적어야 에너지 돼요. 방향? 외향형들은 이렇게 보면 돼요. 외향형은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외부 세계로 에너지를 쓰고 반대로 내향형들은 내부 세계, 즉 자기 자신, 내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내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쓰는 걸 편안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향형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이유가 다른 사람은 외부 세계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막 대화를 한다든지 활동을 같이 하면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지. 나 그거다. 그렇지. 재영이는 정말 티백과 그죠? 전형적인 그죠? 그리고 외향형이 되고 반대로 내향형인 분들은 뭐 자기 사람들하고 편하게 즐겁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잘 지내는 건 지내는 거고 네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모임 나가거나 그럴 때 막 2시간, 3시간 좀 더 모임이 오래되면은 진이 빠진다, 기가 빠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뭐 나만의 공간에서 소위 이제 충전, 에너지 충전, 에너지 충전,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내향형이라 하는 거죠. 나도 집에 가서 에너지 충전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뭐 모임 같은 데 가서 뭐 친구들 만나도 서너 시간이면 거뜬하게 수다를 떠는데 짧아. 내향형 사람들은 한 1시간, 2시간만 넘어가도 이제 좀 힘들어진다든지 신기하다. 좀 쉬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또는 정보를 딱 접했을 때 이 상황이나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사과가 있다고요. 빨간 사과가 하나 있어요. 사과 하나 있다 쳐. 그죠? 그러면은 이 사과를 어떤 사람들은 이 사과를 보고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인식되세요? 라고 하면은 사과? 맛있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빨갛네요? 맞아. 이거 실 것 같아요. 또는 이거 주스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또는 뭐 촉감이라든지 그쵸? 오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과를 봤는데 저는 백설공주 떠올라요. 와, 또 백설공주. 뉴튼 떠올라요. 뉴튼. 그죠? Right. 그런 거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 그 사과라는 어떤
이 대상의 이면에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오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죠? 그런 것들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감각형이라 그러고요. 감각형. 알파벳은 sensing이라 그래서 S예요. S. sensing S.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직감, 육감이라고도 하죠, 그죠? 육감을 통해서 사고하면 백설공주 떠올라. 또는 그죠? 뉴턴이 떠올라. 그치?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N이라 그래요. N. 직관형이라 해서, intuition에 N을 따서. 그래서 S 감각형과 직관형 N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은, S인 감각형들은 이렇게 나타나요. 되게 사람들이 보면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현실적. 왜 일명 이 땅에 단단하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과거 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일을 배우고 현재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대로 이 N인 직관형들은 어떠냐면은 현재나 과거보다는 이 현재를 통해 미래가 더 중요해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상상을 통해서 그렇죠. 상상력을 통해서 이 일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직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능성을 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영감이 뛰어난 이상적인 좀 그런 사람들이 이상주의. 있어요. 샤이니쌤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원래 나는 가진 거는 N이야. 근데 이제 점점 살면서 그래도 그렇지. S를 내가 S를 못해서 손해본 게 많거든. 알잖아. 막 투자 이상하게 막 말들고 막 제주도 투자 감각이 좀 사업 떨어져서. 투자하는데 막 할머니 그래 내 그 할머니가 계시던 곳이 제주도였고 막 이래서 내가 거기 그냥 했거든. 이건 나랑 운명이야 해서 그래서 그 직감만 믿고 투자를 했네. 그래서 기르고 있어 S를 점점. 예. 이것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MBTI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개개인이 타고난 심리 성향, 타고난 선천적인 어떤 심리 경향성이라 보지만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그죠? 인생을 살면서 후천적으로 영향받는 게 많아요. 환경 그죠? 특히 뭐 직장이라든지 어떤 부모 밑에 자랐으며 어떤 직장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받았으며 이런 어떤 후천적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다른 기능이 발달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샤이니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타고난 거는 어떤 E 다음에 외향 다음에 거고 그 다음에는 N. 직관형. 네, EN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예, 그 다음 어떤 영역은 그 뭐냐면 다음 건 이제 우리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죠? 이 상황은 이렇구나 라고 정보를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어떤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지 판단을 내리고 선택할 때 그렇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어떤 사람은 이쪽 기능, 어떤 사람은 이쪽 심리 기능을 더 써요. 판단을 할 때 어떤 기능이. 거를 더 활용을 하냐. 그렇지. 그것도 내가 더 편하게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 기능을 먼저 쓰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일명 사고 기능, 사고형하고 감정형으로 나눠요.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사고형은 thinker, 생각하니까 thinker. 그 다음에 감정형은 feeler. 느낀다. 그렇죠. 나는 영어가 더 편하더라. 내가 이걸 읽었던 책이 영어 책이어가지고 영어를 읽어가지고. thinker와 feeler라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사고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때 객관적 근거, 논리적 분석, 원리 원칙 어떤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멋있다. 나한테 장점이 있죠, 없는 당연히. 면이라서 멋있어. 반대로 필러는 어떠냐면은 필러들은 좀 더 어떤 의미, 이 사건에서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주관적 상황, 우리 왜 인지상정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그때 맞춰서 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객관적이지 않고 그렇지. 주관적이구나. 주관적인 상황 파악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관계 중심, 가치 중심 이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감정형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보통 이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야? 사고형들 같은 경우 뭐 당신은 사고형이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성향이 나왔는데 맞으세요? 또는 뭐 감정형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뭐야? 저는 감정형으로 나왔지만 저도 이성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 나도. 그치? 이성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또 반대로 어떤 사고형 띵커분들은
저도 감정이 있고 저도 공감 능력 있어요 라고 되게 억울해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몰인정한 사람 아니에요. 사고형이라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형이라고 해서 이성적 사고를 못한다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직면했을 때 사고형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감정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주관적 상황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논리적 분석해서 이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필러들은 나도 모르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런 상황이고 이 사람 특히 상황은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이고 이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때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러 감정형이라 보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주희연쌤 설명 들으면서 하나씩 체크해보고 계시죠? 여러분은 띵커입니까? 필러입니까? 지금 세 번째 카테고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필러들은 아무래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서적 공감에도 굉장히 능하고 다른 사람들 말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띵커들은 뭐랄까 감정을 배제하고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직장이나 이런 데서 되게 뭐랄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을 경우도 많고요. 샤이니쌤은 딱 나왔죠, 그죠? 딱 봐도 타고난 필러. You're a typical filler, right?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네요. 그 이제 카테고리가. 그쵸?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도 어디서 그죠? 어떻게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쓰고 그 다음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가 세 번째였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되게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생활 양식 속에서 이 외부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기능이라 보면 돼요. 한마디로. 이 심리 기능은. 뭐냐면 판단형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형 사람이 있어요. 판단형과 인식형. 판단형은 영어로 judging, 그죠? 판단하니까 judging.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식형은 perception, 그죠? 되겠죠? perception, perceiving. 판단형 J들은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서 다음 스텝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step by step. 그렇지. 약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어떤 상황이네 라고 파악한 다음에는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 판단형들은 빨리빨리 좀 결정을 내리고 싶어해요. 일단 어느 정도 정보가 모아졌다 싶으면은 이거 이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계획을 세우고 빨리 빠릿빠릿하게 일을 진척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되게 계획적이고 좀 꼼꼼하고 일 처리가 됐든 뭐 관계가 사람을 챙기는 거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좀 많고 우리 흔히 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 많이 속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아니 나 회사 다닐 때 우리 저기 선배님들이 다 이거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그죠? 조직 문화에서는 이런 판단형들이 좀 더 인정을 받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죠. 그죠? 되게 힘들었다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샤인쌤의 얘기를 듣고 직장 생활을 듣고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샤이니가 힘들어하는구나.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바는 아니었다는. 그래서 그렇지 힘들 수 있지. 그런 유형이라면 힘들 수 있지 했다는.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제이가 그렇게 일 좀 잘 그러니까 그런 organize 된 사람이고 그러면 딱 이렇게 나는 체계적으로 사는 뭐였지? 당신은 그죠? perception에서 P 인식형에 해당해요. 인식형들은 말 그대로 인식을 했잖아요. 최대한 상황이나 정보를 많이 인식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좀 더 이렇게 관조적으로 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가 어떤 정보를 지금 계속 받아들여요. 그래서 판단을 미루고 유보하는 거예요. 바로 스텝 바이 스텝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바로바로 선택을 내리라 하면 좀 힘들어. 일단 난 상황을 좀 더 보고 싶은데 그리고 정보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도 이 피인식형들은 최대한 옵션을 많이 두고 보자 이거도 보고 이 백화점도 가고 이 마트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해서 최대한 많이 보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좀 비교한 다음에 정보를 많이 인식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정이 아무래도 느리겠죠. 시기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또 소위 말해 필이 꽂힌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딱 왔을 때는 이거다 하고 딱 또 실행에 옮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래서
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 그렇네. 그러니까 계획은 좀 숨이 막히고. J가 아까 organized였다면 그렇지. P는 organized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그래서 약간 spontaneous 느낌이에요. 즉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장점도 많아요. 유연하고요. 왜냐하면 미리 계획을 안 세워두니까 계획이 어그러질 리도 없어. 참고로 J 판단형들은요. 계획을 세워놨는데 머릿속에 계획이 우리 인생은 다 예측 불가잖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 되게 많이 당황해요. 이 J가 뚜렷할수록. 왜냐하면 머릿속에 세워둔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P들은 유연해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일이 벌어져도 계획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놀랄 게 없는 거지. 나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촬영 나 하다 보면 촬영이 뭐 정말 순탄하게 갈 수도 있지만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스튜디오를 빌려서 이때까지 뭐 몇 강을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뭐 프롬프트가 안 나오는 거야. 뭐 기계 하나가 고장난 거야. 그러면 PD님이 너무 당황을 하는데 내가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저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이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서 막 빨리 끝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PD님이 나중에 고맙다고 하면서 선생님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날 진짜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전혀 망하긴 뭘 그거 프롬프트 그거 하나 고장났는데 뭐 그리고 내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오케이. 그랬었거든. P들의 장점입니다. 이게 바로 되게 유연하고 적응성이 뛰어나요.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생활 양식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워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딱딱딱 일이 맞춰 진행이 돼야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은 J고 판단형이고 반대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인식형 P가 되고요. P가 되고 우와, 재밌다. 그럼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그렇죠. 영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둘 중 하나 해서 네 개의 알파벳을 꼽아내는 거죠. Right. 그러면은 이제 샤니쌤 같은 경우는 외향형 E, 그 다음에 직관형 N, intuition, 그 다음에 feeler, 그죠? 감정형 F, 그 다음에 perception, 그죠? 인식형 P. 일명 ENFP인 거죠. 그죠? ENFP 맞아. ENFP는 한 단어로 말하면 spark. Spark 이거? 열정. 타고난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그죠?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약간 거기에 에너지가 나온다고? 찾아보세요.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보고 그 질문 많이 해. 샤이스면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고 뭐. 그래서 나는 그 답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 답에 대해 답을 안 하고 있거든 내가. 모르니까. 타고난 겁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분은 이 ENFP 유형은 타고난 에너지가 아주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팅이 넘치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막 이렇게 열정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 그래서 나는 우리 내가 구독자분들 뽑아서 하는 한다 프로젝트 이런 거 있거든. 그거를 하는 게 너무 좋아. 좋죠. 내 즐거워서 막 하는 에너지도 거지. 나눠주고 내 노하우도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외향형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맞아. 사교적이고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오히려 얻고 그죠? 그 다음에 인투이션 직관형이다 보니까 지금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맞아. 이건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미래의 가능성, 상상력이 풍부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감. 나 그 말 너무 좋아. 영감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필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관계 맺기에 능하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돕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쁜 거지. 그러면서 기뻐. 그리고 마지막은 perception. 좀 즉흥적이면서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대신에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유연하고 그런 적응력이 뛰어난 어디도 살아남는 그 P가 뚜렷할수록 어디도 살아남는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J가 너무 뚜렷하면은 판단력이 너무 뚜렷하면 어떤 자기가 편안한 이 집이라든지 뭐 환경을 벗어나면 조금 힘들어요. 적응력이 조금 아무래도 P들에 비해서 약해요.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통하는 게 앞에 그 ENF란 세 가지가 가니까 대학생 때부터 잘 통했던 게 그러고 우리 같은 하숙집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 옆방 그죠 우리. 근데 주연이 쌤은 방은 컸고요. 제 방은 제일 작았어요. 월세 싼 거. 내 방에 자주 놀러 왔잖아요. 거의 제 방
방처럼 내 완전- 방이었어 이 방이. 맞아 맞아. 어.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느껴지는지 모르는데 저는 좀 더 J라서 이렇게 organa이즈 쪽이고 착착착 말을 해도 좀 그렇게 그래. 해야 되고 설명을 해도 그런 편이고 엄청 오르가나이즈 설명이야. 그런 거죠. 어. 사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주의하고 개발해야 될 점도 있는데 들을 준비가 되셨죠? ENFP들은 일단 흥이 넘치고 네. 에너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벌려요. 또 특히 N이 있다 보니까 뭐죠? 이제 막 이걸 보면 막 이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하다 보면은 일은 여기저기 벌렸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잘 수습이 안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도 제대로 못 지으면서 일단 벌려놓기만 한.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뛰어난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그걸 다 수습하는 걸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렇네. 어떻게 동의가 예, 되시나요? 너무 어떻게? 동의가 돼요. 너무. 예. 그렇죠. 그런 어, 경향이 그런 있고 거. 또 하나는 예. 좀 지루한 반복적인 일상 혹은 지루한 반복적인 업무를 조금은 누구나 그건 좀 힘들 수 있는데 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회사를 그 좋은 데라고 하는 데를 뛰쳐나왔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행정직 업무 그런 서류 많고 네. 막 이런 행정직 업무가 좀 많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많이 안 맞았어. 많이 안 맞았어요.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래.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근데 물론 직업은 뭐 바꿀 수도 있고 지금 바꾸셨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일상은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설거지 얼마나 반복적이고 그죠? 빨래 얼마나 반복적이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일상도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좀 받아들이고 예. 하는 습관 예. 그거를 좀 길러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네. 왜 이렇게 웃고 계시죠? 그래서 신랑을 잘 만났어요. 그거를 그거를- 보완이 되는군요. 예. 또 신랑하면 또 할 얘기가 많죠, 그죠? 예, 어떤 이제 유형인지, 그죠? 그쵸. 재밌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갈등이 많을까? 서로 좋아하는데 어, 예를 들면 어. 외향형 배우자랑 내향형 배우자가 같이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자, 하루를 마치고 둘 다 직장인이야. 마치고 왔어요. 내향형 배우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쓴다고. 그렇지. 근데 하루 종일 직장에서 어떻게 했겠냐고. 외부 세계에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치여서 왔겠죠. 그렇지. 그러면 진이 빠진 상태야. 그래.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집에 오면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어떻게? 혼자? 그렇지. 혼자 아니면 여러 쉬어야 명. 혼자 쉬어야 돼. 혼자. 이게 중요해요. 혼자 마루에든 어디든 혼자 이렇게 뭐 침대에 누워서든 소파에 이렇게 소위 퍼져서 누워서든 간에 혼자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네. 마치 동굴에 가서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에너지 레벨을. 그죠? 근데 외향형 배우자는 어때요? 내 친한 나 수다 떨어야 돼. 내 사람한테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안 들어주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김 부장이 나한테 뭐라고 꼬사리를 줬는지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배우자랑 얘기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내향형 배우자는 아무리 외향형 배우자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일단 내가 지금 기력이 다 했는데 에너지 끌어올려야 되거든. 혼자 있어야 돼. 컴퓨터 방에 문 잠그고라도 예를 들면 혼자 좀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외향형 배우자가 자기 뭐해? 이러는 거지. 그렇네. 나랑 얘기 좀 해. 오늘 어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것만 이렇게 일단 요 너무 부분만 와닿는. 해서 오해가 풀어져도 예. 특히 외향형 배우자가 내향형을 내버려 두겠죠. 그렇지. 자기 재충전을 하도록. 어. 그럼 재충전이 되고 나면 내향형이들 그제서야 이제 밖으로 나와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외향형 배우자와 얘기를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와, 어떤 느낌인지 이게 알겠죠? 그냥 이게 학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실생활이랑 너무 밀접하다. 맞아요. 제가 이 MBTI 세미나하고 그걸 많이 해요. 그룹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향형끼리 모아서 내향형끼리 그래서 맞아요. 우리 종족은 이래요, 저래요 막 하고 한 번은 또 어떻게 하냐면 외향, 내향을 섞어놔요. 섞어놓은 다음에 서로 다른 일명 종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풀도록 그런 기회를 드는데 그때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시고 실생활 적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MBTI 사실 여러분 온라인 서적이나 이런 데 보시면 서점 가시면요. MBTI 책 많아요. 맞아. 책은 몇십 년 뭐. 동안 많은 책이 있는데 그치. 이론을 배우면 거기서 끝나면 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어떻게 내가 배워서 써먹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그게 같아요. 더 중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뭘 할지 잘 모를 것 같은데 한번 내가 그냥 갑자기 생각한 건데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진짜 언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몇 명
해서 세미나? 초빙하면 시간이 되시면 너무 와주시면 좋겠다.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진짜 되게 관심 많으셔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어떻게 아니 내가 지금 들어도 너무 도움 많이 되고 지금 참가하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진짜 너무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 적성에도 잘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가시는 거 보고 되게 막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더 기뻐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녹화되고 지금 오늘 날짜로 58,000 몇 명 구독자분인데 지금 다 들었다. 58,000이에요 벌써? 지금 들었다. 지금 시간 없다고 빼고 뭐 하고 뭐 없어. 주연 선생님 진짜 이 MBTI에 대해서 정말 장난이 내공이거든요. 막 몇 시간 세미나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좀 기본적인 것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고민을 해결하는데 이런 요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점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날지도 몰라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인사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